안녕하세요. 마피크 웨딩입니다. 마피크 웨딩에서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피크에서 채널을 오픈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을 조금 조목조목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거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 언제 시작해요? 결혼 준비는 길게는 1년을 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짧게는 2주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주를 두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잠깐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식 과정을 그냥 짧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팀이 있는데 기간이 딱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과정을 두고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넉넉하게 하시는 거고 2주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예식 준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6개월 정도 전에 하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사진 촬영하시면서 그 사진으로 모바일 청첩장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여유 있게 하셔야지만 준비 과정에서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식 준비는 1년에서 6개월 사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플래너 꼭 있어야 돼요. 플래너는 예전에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셔서 많이들 플래너, 그러니까 컨설팅에 예식 준비를 맡기셨는데 요즘에는 또 문화가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너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너무 여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플래너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시간적인 부분과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라피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플래너나 컨설팅이 필요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본인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요즘에는 되게 간단하게 예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 준비나 예식 과정이 되게 간소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의 플래너가 굳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드레스 피팅은 언제 해요? 보통은 촬영 3주나 4주, 그리고 본식 같은 경우에도 본식 가공은 3주나 4주. 그러니까 예식 날이 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이시면 그 예식주 전주 3주나 4주 정도 전에 가공을 오셔야지만 뭐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가볍게 또 드레스를 좀 보실 수 있기도 하고 몸에 변화가 있을 때 또 체중적인 뭐 다이어트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는 그때가 좋을 것 같아요. 한 3주나 4주.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고 또 몸의 변화가 뭐 5kg 이상 찌거나 빠지시지 않는 한은 가봉에 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미리 하시잖아요. 보통 본식보다는. 그래서 촬영도 마찬가지로 3주나 4주, 본식 같은 경우에도 3주나 4주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드레스 입으려면 살 빼야 돼요. 실장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드레스를 입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라고 다들 문의를 하세요. 해야죠. 근데 너무 말랐어요. 신부님이 정말 마르신 분이면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드레스는 너무 말라도 안 예쁩니다. 근데 너무 체격이 있으셔도 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는 라피크에 오셔서 상담 받으실 때는 저는 키로수 감량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 신부님들은 너무 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오셔서 예식 때 정말 예쁘게 피팅도 하시고 예식 장소에 가셔서 예쁘다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권하실 분들한테는 저는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생각하실 때 어디 부위를 빼야 되나요? 라고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느 부위라기보다는 보통 요즘에는 직장을 많이 다들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깨의 승모근, 그 다음에 팔뚝, 그리고 허리 라인 이런 세 곳 정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어깨 라인이나 팔뚝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는 드레스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실 때 다이어트 어디 해야 될까요? 그러면 승모, 팔뚝, 등 라인, 고기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허리, 이렇게 네 군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드레스 투어 누구랑 가면 좋겠어요? 드레스 투어는 가장 마음에 맞는 사람과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마음에 맞는 분이라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친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오시는 경우에는 또 어머님의 취향적인 부분이 요즘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깨끗한 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어머님이 너는 화려한 게 너무 예쁘다 이러셔서 불협화음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동행해서 좋으신 분은 신랑님 1순위, 그 다음에 뭐 친구분이나 아니면 동생, 친동생 2순위, 그리고 또 어머님과 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머님은 3순위. 근데 3순위라 해서 너무 또 서운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 2순위로 같이 묶을게요. 이렇게 해서 신랑님 아니면 신랑님 아니면은 어머님 이렇게 같이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분 정도 신랑님, 신부님, 어머님 아니면 뭐 친구분 이렇게 해서 2-3분 정도 같이 동행하시는 게 신부님 포함 가장 좋습니다. 피팅날 속옷 뭐 입어요? 피팅날 보통 피팅룸에 드레스룸에 가시면 웨딩 캡이 따로 있어요. 웨딩 캡이 따로 있고 그리고 속바지도 준비가 돼 있고 로브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보통 겨울이나 이럴 때는 어두운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블랙을 많이 입고 오시기는 하는데 웬만하시면 블랙보다는 살색의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살색이어도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웨딩 캡을 따로 샵에서 해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속바지를 안 입는 경우가 있어요. 드레스 중에 원단이 좀 얇은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들에게 한 치수 큰 드로우즈 입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 팬티보다는 약간 반바지 같은 드로우즈 속옷 입고 오시면 갈아입으실 때나 그리고 또 신부님도 좀 편하게 피팅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저는 드로우즈 추천합니다. 피팅할 때 메이크업 하면 좋아요. 피팅할 때 메이크업 꼭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가 필수인 것처럼 메이크업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본인이 밋밋한 맨 얼굴로 오셨을 때의 드레스 느낌의 피팅과 어느 정도 색조가 들어가 있는 얼굴로 피팅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오셔서 뭔가를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오셨다 그러면 저 립이라도 좀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요즘에는 원데이라고 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고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노 메이크업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메이크업 샵이나 아니면은 근처 주변에 메이크업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원데이로 받고 오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잘하시는 친구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본인도 메이크업을 잘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꼭 하고 가세요. 그러셔야지 예쁘게 그래도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신랑 예복은 언제 맞춰요? 신랑 예복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들이 보통 요즘에는 예복을 많이 맞추시는 추세는 아니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드레스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신랑님 예복을 톡시도나 아니면 테일러드 샵에서 양복을 맞춰주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쪽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게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렌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렌탈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일단 비용 절감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양복을 많이 입는 직업분이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양복을 한 벌 정도는 맞추시는 게 좋기는 한데 신부님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처럼 신랑님 또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근데 몸의 치수에 맞춰서 예복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식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살이 찌시겠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잘 못 입으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예복을 언제 맞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부분은 정말 맞춰야 하는지, 일단 첫 번째 이 신랑님한테, 네 신랑한테 예복을 꼭 맞춰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잘 결정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나는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렌탈샵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 드레스하고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식 가봉을 하시는 게 3, 4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드레스 투어를 하시게 되면 드레스의 라인이나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신랑님들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 블랙, 아니면 네이비, 그레이, 아니면 차콜, 요 정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턱시도나 예복을 하시지 않는 한은 맞추시는 거는 거의 드레스 봄가 오셨을 때 같이 맞추시는 게 맞아서 3, 4주 전이 딱 좋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3, 4주 전에 맞추시게 되면은 조금 기간이 짧을 수 있어서 그 전에 원단이나 두투 하시고 나서, 두투를 보통 6개월이나 1년 전에 아까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그 같이 그 중간 사이나 맞춰서 같이 예복의 원단을 먼저 보시고 치수를 재시고 가봉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드레스도 본식 가봉을 오시는 게 3, 4주이시니까. 그러니까 드레스 두투는 먼저 하셨겠죠. 그래서 먼저 하실 때 같이 예복도 맞추시고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 두신 다음에 본가를 드레스가 3, 4주 전에 했을 때처럼 예복도 3, 4주 전에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본식날 진행 순서가 궁금해요. 예식 당일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지금 실장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날짜를 제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결혼을 하셔요. 근데 내가 12시에 해요. 그러면 12시에 예식하시는 시간 전 5시간 전에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그게 7시이시거든요. 그럼 아침에 기상 간단하게, 그날 식사 못 하시니까 아주 가벼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아침에 살짝 드시고, 메이크업 정해진 메이크업 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7시까지 메이크업샵 도착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기초 화장 해주시고 헤어 어느 정도를 말아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드레스 샵에서 라피크 기준으로 할게요. 라피크 기준으로 7시에 메이크업 샵에서 하고 계시면 라피크에서 헬퍼 이모님이 8시 반까지 메이크업 샵으로 가실 거예요. 모든 드레스, 소품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 샵에 8시 반, 1시간 반 후에 가시면 피팅을 하시는 거는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드레스를 일단 피팅을 하시고, 7시에 메이크업 스타트 하셨잖아요. 8시, 9시, 10시 아웃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스타트, 10시 아웃, 8시 반까지 헬퍼 임원님은 도착, 9시쯤 드레스 피팅,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액세서리 체크 받으시고 신랑님 턱시도 예복까지 다 입으신 상태에서 10시에 아웃. 그러면 이동 시간을 보통 1시간을 잡는데 이거는 서울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체크 이동 거리를 해드리면은 11시에 도착을 하시거든요. 그럼 11시부터 하객분을 이제 맞이하시는 거예요. 시부님은 대기실에서, 신랑님은 이제 바깥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하객부를 맞이하시고 예식은 12시에 이제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에는 예식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일단 일반적인 과정인 거고요. 예식 당일날. 보통 그 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속옷이 될 수도 있고, 웨딩 슈즈가 될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헬퍼비 안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항목들이 있거든요.
라피크 같은 경우에는 본식 주의사항 10개 항목, 촬영하실 때 10개 항목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개인적으로 라피크에 문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식 준비는 즐겁게 준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자가 저희 모토이기는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서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또 힘든 부분들,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쌓아놓지 말고 신랑님과 신부님이 서로 조금은 대화로 그리고 즐겁게 평생에 한 번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식 준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외에도 결정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좀 즐겁게 행복하게 잘 준비도 하고 두 분이 좀 행복하게 예식 웃으면서 저는 하시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의 소통과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예식 준비를 신랑 신부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주 큰 소망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건 라피크에 오시게 되면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저하고 예식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식은 되게 행복하지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함께 준비하는 그런 예식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랑.